너무 떨려. Stand by 8 or 2 Take 1. 떨지 마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로리필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주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인가요? 상태가 지금 나머지 가구들만 들어오면 되는 상태예요. 탈로리피는 왜 새로운 쇼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나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너무 좁아서요. 이렇게 갈까요? 그 쇼룸을 시작했던 게 3년 전이거든요. 1년 동안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 쏟아부어서 했던 게 판교에 있는 쇼룸이었고, 그래서 제 형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이즈여서 그게 정확하게 19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저희의 첫 번째 쇼룸이었던 운중동에, 판교 운중동에 있는 쇼룸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제품을 제가 소처럼 일해서 1년에 하나씩 낳다 보니까 이 제품도 여기 오고 나서 출시됐던 제품이고, 그 다음으로 이 제품 출시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렇게 요 스트롤 H까지 출시되고, 저런 라운드 체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지금 너무 작게 전시가 돼 있어서 제품이 너무 매력적이지가 않게 보이는 거죠. 저는 다 하나하나 다 제 자식 같은데 약간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고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조금 또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사를 가서 지금 이런 아이들도 좀 더 예쁘게 전시를 하고 싶고 해서 지금 이제 옮기려는 매장은 여기에 딱 2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공사를 한 거라서 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모든 공사를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제가 다 어레인지를 했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되게 엉성하게 타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타일 사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 붙였어요. 그때 5월에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여기 쪼그리고 앉아서 진짜 등이 땀 막 다 젖었는데, 그 시절을 지나고 지금은 이제 또 직원도 생기고 해서 좀 어떻게 버텨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조금씩 나아지긴 했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번에 새로운 쇼룸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새로운 쇼룸은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을 이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했는지 네.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가장 먼저 공간 디자이너 가혜님을 컨택을 했고요.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옆에서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꼼꼼하게 아주 자기 일처럼 할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을 만드는 김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 기획 같이 해주신 은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간 기획을 맡은 이은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배지연 실장님.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같이 작업했던 실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지연이라고 하고요. 공간 연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 양도현님. 양도현님은 제가 저번 쇼룸 할 때도 같이 했었던 디자이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 윤혜림님은 제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너무너무 고맙게도 판교에 있는 쇼룸을 도맡아서 너무 잘 관리를 해줬어요. 처음에 이제 미주 대표님이랑 우리 이제 기획을 맡으신 은재님이랑 이제 저랑 해서 이제 시작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서로 오피스에서 있다 보니까는 대화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늘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일상적인 것부터 이제 일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들도 자연스럽고 그냥 너무 이렇게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가 되게 쉽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위주로 먼저 하고 전기 작업하고 천정 위주로 많이 할 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 비용 확인해보고 근데 건물주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먼저 안 된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그 초반에 이제 마감재 한번 정리할 때랑 이제 막 가구 들어오고 탈로리피 대표님이 새로운 매장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 내는 게 좋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해준 역할이 아마 저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니었을까. 쇼룸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꽤 오래 했어요. 해야 된다. 해야 하는 게 맞고 뭐 부동산도 좀 같이 보러 다니고 이제 만들면서는 제가 공간 만드는 일을 오래 했으니까 새로운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초기 기획과 같이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바람을 왜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브랜드가 더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옆에서 보기에 그냥 멋있다 좋다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미주님네 브랜드는 탈로리피는 내가 조금 돈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해도 괜찮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까지 만들어낸다고? 이 브랜드는 되게 더 잘 됐게 눈에 보이는데 혼자서 막 안달복달 하니까 더 그런 바람을 넣거나 아니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탈로리피가 서울로 오면서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더 소프트하게 터치를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이랑 처음에 이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랑 어때요? 생각한 대로 처음과 같이 흘러갔나요? 아니죠. 제가 인볼브가 됐을 상황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볼륨감이 굉장히 조금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의 부담을 갖고 시작하기는 했죠. 네. 네, 이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셨고 같이 만들어 온 게 진짜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다. 고마워해야 한다. 여기 탈로리피 수모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점. 여기가 와보시면은 일반적인 쇼룸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집에 오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가 그냥 가구가 쭉 나열돼 있는데 집에서는 뭐 쉬고 회복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이 브랜드 이름 자체에 집이라는 뜻이 들어가는데 너무 일반적인 그런 쇼룸의 느낌보다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가 있었고 어쨌든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인 게 들어올 때 가구가 전혀 안 보여요. 복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고 집에 가시면 뭐 특히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는 들어가면 복도가 있잖아요. 신발 벗고 지나가면은 거실이 나오는 그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 가구가 안 보입니다. 처음에 기획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평면을
레이아웃들이 있었어요. 계속 초점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갔던 키워드 집이라는 이거 자체에 조금 더 충실하자, 포커싱을 맞추자. 근데 이제 쇼룸이면서 집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 수 있을까? 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이 공간에다가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들어와서 여기 복도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도로 들어와서 이쪽을 쭉 가다가 접견실이 하나 나오고 접견실이 나오고 나서 주방이 나오고 리빙룸이 나오고 딱 왔을 때 이쪽 씬이 딱 이렇게 펼쳐지게끔 저희가 일부러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집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니까 누군가의 집을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 플로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구조적으로 담으면은 사람들이 집은 아니지만 뭔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레이아웃이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여기 딱 들어오면은 제가 고른 되게 사랑스러운 그림이 있어요. 그게 입구에 딱 걸려 있을 거거든요. 들어올 때 그걸 보고 집인가?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게 있고요. 대신에 누군가의 집을 밖에서 훔쳐보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재밌게. 맞아요. 저거 창도 저번에 이제 미주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창을 하나를 뚫은 건데 저기로 이제 밖에서 바라봤을 때 되게 조그맣게 이제 소파의 일부, 가구의 일부 혹은 탈로리프가 보여주고자 하는 일부를 살짝 보여주면서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작은 쪽창을 만들게 됐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집의 구조 중 그 요소 중 하나예요. 벽이 하나 씀으로써 공간이 사실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집에 가보시면 공간이 분할이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저런 걸 보실 수 없는 이유는 저걸 놓음으로 인해서 공간을 잡아먹어서 소파를 전시할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어요. 매출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해야 하는 결정이어서 그치만 저 시안을 딱 받았을 때 저 그 틀 사이로 보이는 바깥의 통창의 뷰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하나 건너서 봤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실제 집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간감도 더 느껴지고. 저도 공간 디자이너랑 크게 이슈 없이 이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결과도 마음에 들고. 공간 디자인을 하면서 뭔가 의견이 달랐던 부분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 이거는 그 공간 디자인 하시는 분이랑 저랑 거의 그 창과 방패처럼 싸웠다기보다 가혜님은 가구를 계속 더 빼라. 집처럼 보이려면 빼야 된다. 저는 집처럼 보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컨셉인 건 아는데 팔아야 되니까 제품은 하나씩은 다 깔아야 된다. 어떤 거는 2개도 깔아야 된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정할 때 저는 막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빡짝빡짝하게 더 넣어야 돼요. 하나라도 더 넣어야 돼요. 이러고 가혜님은 안 예뻐요. 빼세요. 이러고. 그게 가장 궁금해요. 고객들이 어떻게 느낄까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여기에 이제 책이나 다른 소품들 같은 것들도 좀 들어온다고. 맞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이전에는 그쵸. 이전 매장에도 없진 않았는데 막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테이블이나 선반이나 이런 거를 둘 여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집 같은 느낌을 주려다 보니까 너무 그 막 편한 느낌은 아니어도 약간의 생활감 같은 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표님 취향이 보이는 물건들을 셀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물건 고르는 회의만 한 3번은 한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다 같이 모여서 보면서 이거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좋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어떤 건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저희가 아이템을 정할 때 그거를 이제 다 서로가 미주 대표님의 취향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다 있어서
그런 소품 정할 때도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정하는 게 저는 좋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물건도 늘어날 수도 있고 고객님들 흔적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날 수도 있어서 앞으로 변해가는 모습도 되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샀던 조명이 저 인고마우로 조명이거든요. 저거는 지금은 이제 그 브랜드에서 보내준 종이가 그대로 다 달려 있는데 저게 종이가 한 반 정도는 원래 저렇게 브랜드에서 만든 프린트물이 있고요. 반은 빈 종이가 와요. 그거는 앞으로 제가 채워가는 거거든요. 뭐 고객들이, 애기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제 친구들이 와서 뭐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하나씩 바꿔가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일 거고 그렇게 바뀌는 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탈로리피 소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또 보통 쇼룸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장식을 위한 장식이 제일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고 막 나 너무 이쁘지, 나 너무 멋있어 약간 이런 게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김미주의 집이고 우리 집에 나는 이런 취향을 갖고 있어. 그냥 와서 편하게 즐겼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주 대표님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각 잡히지 않게 좀 편안한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미주 대표님의 취향 그리고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주인장의 느낌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정적이고 포에틱한데 이제 어떨 때는 굉장히 수수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수수함에서 엣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들을 볼 때 이제 서사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손때탄 느낌이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제품들을 조금 썼으면 좋겠다가 조금 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용하시던 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은 조금 더 이제 이 공간이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조명 가져온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서로 어울리는 거를 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맥락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주님이 생각하는 브랜드의 결 또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 이 탈로리피라고 하는 브랜드의 어떤 중요한 결과 맥락을 놓치지 않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더 멋있어질 수도 있고 더 심플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추구하고자 했던 맥락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 가져가는 거, 그게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고 계속 이제 뭐 다 지켜지진 않죠 당연히.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잘 안 와닿는데요, 아니면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었었던 거고. 탈로리피 소월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랑 네. 여기 소월 여기를 선택했는지. 일단은 뭐 서울에 예쁜 곳이 너무 많지만 두 가지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동길하고 소월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동길은 걷기가 되게 좋고요. 소월길은 서울 중앙에 있는데 운전하다가 이 길을 통해서 가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약간 드라이브 하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 길을 되게 좋아했어서 사실 1년 6개월 전에 처음 매장을 알아봤던 곳이 여기였어요. 가장 처음에 왔었어요. 네, 가장 처음에 왔던 게 후암동이었는데 여러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 또 오게 된 게 여기 후암동이고 소월길이어서 너무 좋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거는 이제 공간을 하면서 그냥 탈로리피 말고 어떤 이름을 붙여보자, 뭐 라운지라거나 탈로리피 홈이라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냥 담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공간을
어쨌든 플래그십 스토어처럼 가고 싶었을 때 하다가 생각한 게 소월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뭐 제가 막 시집을 엄청 많이 읽진 않지만 시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김소월 시인의 이름에서 따온 거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네. 우리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이 편하게 오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 동네는 강아지 키우시거나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펫 프렌들리 존처럼 해서 뭐 강아지들 오면은 물그릇이라도 내어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왔다가 가고 보고 그냥 편하게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밖에 보다 가셔도 되고 조금 더 이 지역이나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해 준다면 뭘까요? 아지트 삼고 싶은 공간? 그러니까 사실 약간의 사심도 조금 담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조금 더 일하는데 재밌거든요. 뭐 탈로리피 브랜드로서는 이제 조금 더 오피셜하게 말하면은 좀 편안함 약간 이런 쪽으로 맞춰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와서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하고 약간의 아지트처럼 쓰이면 너무 좋겠다? 이거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김미주의 집이다가 그냥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인장의 취향을 보시고 우리 집에 이런 취향이 담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소파를 구입하시면 제일 좋겠죠. 친구네 집? 친구네 집? 소파가 좀 많은 친구네 집? 제가 이제 그걸 좀 넣어달라고 했어요. 나는 어디 가면 어디 친구네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찍어 온 다음에 그거 검색해서 사거든요. 뭐 저 달력이 너무 괜찮아. 저 액자 작가가 누구지? 뭐 저 소품 어디서 팔지? 우리는 아싸리 친절하게 카탈로그에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미주 대표님의 취향을 한껏 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데 그거 좀 소개해주자 라고 했어요. 꼭 소파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취향을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드디어 오프닝 날입니다. 두둥. 지금 저는 공간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완성되는 공간은 없다고 느끼는 게 거기에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조금씩 색칠되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지만 그러니까 도화지 같기도 해요. 거기가 어떤 색으로 칠해질지는 와주시는 분들이 머물렀다 간 자리 같은 게 남아서 익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소품들이 놓여 있지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고 또 좋은 작가님들이 여기에서 소개돼서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지고 그렇게 되는 게 또 이 브랜드가 성장해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보기는 하려고 해요. 저희 브랜드 모토가 편안한 밤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 가구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공간이 너무 예뻐서 저녁에 퇴근하시기 전에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뭐 명상이나 아니면 싱잉볼이나 이런 걸 클래스라든지 행사 같은 걸 한 번씩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좀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엣지는 한 2년 후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룸도 잘 관리된 2년 후의 쇼룸이 저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상을 해보면 소파 위치도 여러 번 바뀔 거고요. 소파도 몇 개는 사라질 거고요. 신제품도 들어올 거고요. 액자도 좀 지루하니까 바뀔 거고요. 식물도 몇 개는 죽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가 막 살아 숨쉬고 막 조금씩 튜닝하고 하면서 아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탈로리피의 2년 후는 되게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브랜드와 쇼룸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겠죠. 그거가 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러니까 초반에 본 미주 대표님의 모습이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거가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지나가시다가 편하게 들렀다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혹시 예약을 못 하시더라도 전화 한번 주시고 오셔서 바깥의 뷰도 좀 즐기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편하게 쉬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많이들 와서 머물렀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